에드토크 시간을 통해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의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봤다면 이번에는 CPI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좀 더 큰 그림 안에서 크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월 기준금리 인하에는 청신호가 켜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불안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살짝 불안했다. 12월 인하가 정말 가능할까? 불안함이 약간은 있었는데요. 그 이유들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일단 11월 FOMC 의사록을 보니까요. 참석 위원들은 지표가 예상대로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로 둔화되며 경제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중립적인 정책 입장으로 나아가는 게 적절했다고 예상했다라는 게 대표적인 핵심 발언이 될 텐데요.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건 점진적으로이고요. 또 시장이 주목한 것도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과연 점진적으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12월부터 점진적으로 속도를 계속해서 늦춰갈 것이냐 아니면 12월까지는 계속해서 하고 내년 중순부터 또 점진적으로 이어갈 것인가 많은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살짝 불안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거기에다가 현지 시간 지난 14일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연설을 했었는데요. 미국 경제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즉 이 말만 놓고 보면 12월 기준금리 인하 너무 기대하지 마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문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인하가 정말 이루어질까 살짝 불안한 시장이었는데요. 일단은 청신호가 켜진 것 같은데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고용과 물가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청신호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월 고용 보고서입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수가 11월에 22만 7천 건을 기록을 했었죠. 사실 10월에 3만 6천 건 급감한 그런 수치를 나타내면서 우려를 자아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건강하게 나오면서 시장 고용 괜찮네, 기준금리 인하가 될까라는 그런 갸우뚱을 하기는 했습니다. 예상치도 뛰어넘을 만큼 좋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고용 보고서를 확인한 시장이 12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이유는 바로 실업률에 있었습니다. 실업률이 10월에는 4.1%를 기록했었는데 11월에 4.2%로 0.1%포인트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업률도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이렇게 실업률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들, 소폭이나마 올라오니까 물론 일자리는 그래도 전달보단 많이 증가했지만 실업률도 같이 올라왔으니까 고용시장이 엄청 강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금리 인하 괜찮을 것 같다라고 시장이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고용 보고서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또 어땠을까요? 두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입장입니다. 비농업 일자리가 양호하고 앞선 수치들이 상향 조정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업률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오늘 지표는 추수감사절 맞이 뷔페였다, 선물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양호한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그에 따라 소득도 증가하고 있지만 실업률이 상승했다는 점에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어줬다라면서 물론 일자리 많이 늘긴 했지만 실업률이 함께 증가했기 때문에 청신호다라고 두 곳 모두 다 해석을 했죠. 고용시장은 이렇게 평가가 됐다면 그렇다면 물가지표 밤사이에 나왔던 건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일단 헤드라인 전월 대비 0.3%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등을 제외한 근원 CPI는요. 전월 대비 0.3% 증가, 전년 동기 대비로도 3.3% 증가하는 모습이었죠. 사실 근원 CPI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전달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동의를 했는데요. 문제가 된 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헤드라인 CPI가 10월에 2.6%를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2.7%로 나온 건 소폭 반등을 했다는 소리죠. 물가 둔화 추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잠시 멈춰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과연 월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봤을까요? 월가의 평가입니다.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평가인데요. 근원 CPI가 예상치에 부합한 덕에 다음 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헤드라인 CPI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오르기는 했습니다. 10월 수치 대비요. 하지만 네 가지 수치 모두 예상치에 부합했고 특히 근원 CPI 계속해서 동일한 수준 유지하면서 올라가진 않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죠. 이에 따라서 이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게다가 오늘 지표로 연준 위원들은 딥스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연말 휴가를 떠날 수 있게 됐다. 내년에도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도 추가적인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까지도 내놓았습니다. 즉 월가의 평가에 따르면 고용과 물가 이 두 가지 모두 연준이 주시하고 있는데 두 개 모두 연준의 조건에 충족될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에 따라서 페드워치 선물 시장은 곧바로 12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반영을 했습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 계속해서 낮춰가고 밤 사이에 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 그러니까 스몰컷 가능성은 거의 100%에 육박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죠. 이미 시장은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시장에 다 반영해놨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경로 전망은 어떨까요?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저기 미팅 데이트 아래가 내년까지의 FOMC 일정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위의 숫자들이 그때 예상되는 기준금리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표를 해석을 해보면 올해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4.25에서 4.5%로 내려올 확률 지금 시장 94.9%로 보고 있고요. 내년 1월에는 동결이 됐다가 3월에 다시 한번 인하가 되고 그리고 내년 7월에 또 한번 인하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인하가 될 것을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기대 또 연준과 부합하는지도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점도표는 9월에 나온 점도표이기 때문에 9월 이후 10월과 11월에 나온 지표들에 따라서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바뀔 순 있었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최신인 9월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오히려 연준보다 시장이 조금 더 점진적인 금리 인하에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말 연준과 시장이 생각하는 기준금리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내년 말 보시죠. 연준의 9월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의 대다수는 이 기준금리 중앙값이 3.25에서 3.5%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됐다면 지금 시장은 3.75에서 4%, 더 높은 수준,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많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데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12월에도 점도표가 또 한 번 공개가 되거든요. 과연 이 점도표에서는 시장과 연준의 생각이 계속해서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파월 의장 계속해서 신중하게 할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아라 라면서 시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시장 그 말을 듣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 숫자를 보니까 이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말이 시장에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수치를 보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통하는군. 과연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이 점진적인 금리 인하, 이제 연준의 기준에 충족될 만한 점진적인 수준일지 12월 점도표까지 저희 마켓 시그널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사인이었습니다.